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트럼프가 주식을 또 나가서 사라, 찐반등 랠리가 온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역시 저는 트럼프 장세가 다시 살아난다면 최대 수혜주는 테팔비라고 보고 있거든요. 테팔비가 뭔가요? 테슬라, 팔란티어, 비트코인 관련주, 암호화폐.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버스에 태워놨습니다. 여기 테슬라, 팔란티어, 비트코인, 뭐 나스닥도 포함이겠죠. 출발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조금 이제 다시 이런 관련 주들이 살아나는 분위기가 보여가지고 중요한 소식 위주로 같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비트코인 다시 꿈틀대는 거 아시나요? 근데 뉴스가 잘 안 나옵니다. 조용하지 않나요? 지난번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하고 원화로 뭐 1억 원 돌파한다 그럴 때는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서 비트코인 10만 불 돌파하고 고점까지 3%밖에 안 남았거든요. 고점에서 3% 이내로 들어왔어요. 2.8? 그러니까 여차하면 아마 좀 돌아오는 주에 그냥 비트코인 신고가 돌파했다가 기사 나올 수도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구글 검색에 비트코인 쳐보시면은 검색량, 관심도가 아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요거 보이시죠?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불 넘었는데도 지금 검색량은 오히려 하단에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에. 이건 아주 좋은 시그널이죠. 관심이 사라졌다는 거. 이게 자산시장에서 막 관심이 너무 뜨겁고 과열돼 있으면 오히려 조심하라고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가격은 오르는데 지금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 되게 좋은 신호인 거죠. 근데 요게 제가 왜 비트코인 뭐 말씀드리냐면은, 전형적으로 이 비트코인 오르는 게 위험 선호라는 게 이제 좀 주식이나 이런 위험 자산 있잖아요. 안전 자산은 금이나 채권 뭐 이런 건데, 비트코인 좀 오른다는 거는 그래도 위험 자산 선호 심리, 베팅 좀 해볼까, 주식 투자 좀 해볼까, 코인 투자 좀 해볼까,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시그널로도 해석이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유동성 증가, 코인이 대표적으로 돈 풀기 수혜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해석이 되는데, 둘 다 나쁜 시그널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동행하는 추이를 보이고, 비트코인이 조금 더 미국 주식을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막 오르기 시작하면 나스닥도 뒤따라 오르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트코인 심리가 살아나면 당연히 나스닥도 그리고 주식도 위험 자산도 좀 살아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겠죠.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왜냐면 지금 나스닥은 아직도 고점 대비 10% 빠져 있는데 비트코인은 고점에 바짝 붙어 있으니까 비트코인 먼저 고점 돌파하고 나스닥도 진짜로 고점 돌파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얘기도 있고, 그럼 역시 위험 자산 살아나면 가장 수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죠. 어떻게 보실까요? 테슬라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한 달 전이었습니다. 4월 8일 날 돈 패닉 지표가 나왔다 하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미국 증시 나스닥이나 S&P 500 중에 가장 그래도 우량주 중에서 고변동이자 위험 자산으로 평가받는 거 하나 꼽으라면 또 테슬라를 뺄 수가 없는데, 엔비디아도 있지만 고변동 주식인데, 4월 8일 날 머스크가 패닉하지 마라, 이 돈 패닉 시그널을 주고 지금 그래도 하락 추세를 탈출하고, 이번 주에는 처음으로 이 파란색 선, 중요한 선이라고 불리는 200일선, 요걸 이제 뚫고 올라가면 이제 상승 추세로 올라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처음으로 200일선을 돌파했습니다. 뭐 나쁜 소식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올 2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 추세로 지금 돌아서지 않을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요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되게 기대감도 커지는, 기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현재 참고로 빅테크 중에서 빅7 중에서 200일선 위에 있는, 즉 심리가 살아있고 매수세가 살아있고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지금 나머지 주식들과 시장 지수 모두 200일선 밑에서 지금 간당간당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이쪽은 이제 심리가 좀 먼저 살아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새로운 사실보다도 조금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도 붙고 아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6월 달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달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6월 로보택시 출시 기대감도 점점점 다가오고 있고, 미중 갈등도 이제 피크는 지났다. 물론 계속 싸우겠지만 뭐 협상을 좀 하냐 마냐 이런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 실적도 이제 조금 최악은 지난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겠죠, 정말로.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하반기에 쭉쭉쭉 올라가준다면 돈 패닉 지표 적중률이 거의 100%에 수렴합니다. 이거 되면은, 그때 지난주에 채팅창 보니까 이제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거 이번에도 맞으면 앞으로는 돈 패닉 할 때만 사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던데, 진짜 그 정도로 지금 적중률이 이번에도 맞으면 높아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돈 패닉 지표 나오고서는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올해도 맞을까 이렇게 좀 기대감 커지고 있고, 특히 이제 또 테슬라 하면은 이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만큼은 주가를 잘 맞춘다고 해서 테자랄 캐시우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크라는 펀드의 운용력을 맡고 계시는 CEO인 캐시우드가 이번 주에 인터뷰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강세론을 외쳤습니다. 2030년까지 테슬라 목표 주가 2,600불을 유지한다. 확신이 더 커졌다. 여러분, 2,600불이면 지금부터 거의 10배입니다. 거의 9배, 10배?
미쳤죠. 5년 뒤 목표 주가가 9배, 10배. 5년에 두세 배만 해도 잘하는 건데요. 10배.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겠지만은 정말 대단합니다. 목표 주가. 근데 여태까지 캐시우드가 목표 주가 다 맞췄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영상으로 소개된 적 있는데 아무도 그래서 캐시우드가 테슬라 전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 못하는 게 설마 하는데 계속 맞추고 있어요. 진짜로 그 과거에 보면 항상 5년 뒤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데 지나고 보면 맞추고 지나고 나면 맞춥니다. 지금까지는 맞췄어요. 계속 2024년까지는 계속 맞췄습니다. 작년까지, 연말까지. 그래서 이번에 인터뷰 나와서 6월 로보택시 때 한번 퀀텀 점프할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할 때 한 번 더 퀀텀 점프할 거다. 퀀텀 점프가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세계의 축은 로봇과 로보택시와 에너지 저장인데 그 중에 하나인 로보택시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기대가 된다. 6월 출시 예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캐시우드도 아이러니하게도 주력 포트폴리오가 T8B입니다. 테슬라, 팔란티어, 비트코인 혹은 비트코인 관련주고 거기다가 이번에는 엔비디아 추가 매수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AI 장기 미래를 보기 때문에 엔비디아 저가 매수했다고 해요.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작년 보고서인데 이제 점점점 로보택시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저도 한번 다시 열어봤는데요. 캐시우드가 만약에 2030년까지 로보택시가 안 나온다면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350불인데 여기 조그맣게 있는 게 로보택시 미출시입니다. 확률적으로 1%도 안 되는 시나리오인데 이제 거의 50%가 넘는 확률로 테슬라 목표 주가가 2,600불 더 높은 시나리오, 낮은 시나리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테슬라 목표 주가가 2,600불 가려면 시가총액이 8조 달러가 넘어야 되는데 참고로 지금 제일 큰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시가총액이 3조 달러 내외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개 합친 것보다 커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총이 불과 5년 뒤에 이루어진다는 건데 지금 테슬라 시총이 1조가 안 됩니다. 약간 한 0.9조 달러 이렇게 되는 거의 근거는 로보택시가 88%. 그러니까 테슬라 시가총액을 설명하는 90%는 로보택시. 그러니까 저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우리가 지금 아는 테슬라랑 완전 다른 회사가 되는 겁니다. 5년 뒤에는. 이게 좀 놀랍지 않나요?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테슬라는 전기차 파는 회사, 뭐 자율주행 조금 하지만 뭐 오토파일럿 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주는 회사, 뭐 에너지도 좀 파는 회사 이건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의 전기차 매출 비중은 고작 5년 뒤로만 가도 테슬라의 전체에서 1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고 불과 5년 뒤에 우리가 아는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걸로 돈을 버는 지금은 아예 매출이 0으로 잡혀있는 그 로보택시가 90%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 진짜 이 목표치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고 전혀 현실성이 없는 숫자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봐도 그래서 정말 이번에 6월 달에 나오는 거 보고 그리고 또 점점점 시장 확장하는 걸 봐야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될지. 일단 이렇게 잘 아래 전망이니까 한번 참고해 봤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 테슬라 같은 주식은 투자하기 참 어려운 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점프합니다. 이런 주식들이 잘 없는데 이렇게 3년 횡보하다가 2년 만에 7배 오르고 6년 횡보하다가 2년 만에 17배 오르고 지금 4년 박스권이거든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2년 만에 점프할지 모르니까 이 테슬라 주주분들은 저 같은 사람들도 못 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막 박스권 매매하면 된다 그러지만 괜히 사팔사팔 하다가 퀀텀 점프하는 거 놓쳐버리면 몇 년 동안 들고 있던 거 다 놓치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단식 성장하는 주식이라서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이제 캐시우들은 계단식으로 성장하는데 다음 차례는 한 번은 로보택시, 그 다음 차례는 로봇 이렇게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점프하면 2030년에 2,600불 그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난이도가 까다로운 주식인 것 같습니다. 좀 독특하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본업에 머스크 복귀한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조용한 거 아시나요? 머스크 좀 조용하죠. 지금 언론에서 관심도 머스크한테서 상 멀어졌고 지금 아주 열심히 일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6월 1일 로보택시 발표 앞두고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도 얘기가 도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열심히 CEO가 일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수혜주가 여전히 T8B 중에 테슬라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다시 한번 느낀 건데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지금 여러 나라들하고 관세 협상할 때 머스크가 아끼는 대주주로 있는 지분율이 아주 높은 그 스페이스X 인터넷 위성 회사인 스타링크를 끼업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번 주에 보도를 했는데 미국 위성 인터넷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철폐, 규제 완화를 지금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국 위성 인터넷 기업들의 대표 주자 1등이 바로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X 스타링크거든요. 요거 통신 사업. 그래서 지금 곳곳에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인도, 소말리아, 콩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베트남 등등 이게 아프리카 지역부터 인도 이쪽까지 지금 정부가 관세 깎아줄 테니까 이 스타링크 규제 허용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단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도 온다 그러고 그쵸? 통신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한테 제가 이런 영상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고생했다는 선물 보상 주는 것 같다 했는데 테슬라도 밀어주겠지만 자율주행, 사실 머스크가 진짜 많이 지분 들고 있는 게 1등이 스페이스X인 거 아시죠? 그 한 지분율 20%가 넘습니다. 나중에 상장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스페이스X도 열심히 밀어준 것 같습니다. 우주도 밀어주고, 사실 머스크는 지금 인류 화성 옮기기 프로젝트, 이주 프로젝트잖아요. 사실 장기 목적은 테슬라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머스크를 전방위로 밀어주고 있는 걸 보면서 테슬라도 역시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팔비 중에 하나 테슬라 얘기 잠깐 해봤고, 그래서 올해도 상저하고 패턴 이어진다면 하반기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 이제 하반기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드디어 6월까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 다음으로 팔란티어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별표 3개 쳐놨는데요. 여러분 그 돌아오는 주에 트럼프가 드디어 2기 행정부 취임하고 처음으로 중동에 갑니다. 참고로 트럼프와 중동, 특히 사우디 빈살만의 관계는 아주 친해요. 이게 트럼프랑 빈살만은 과장 보태서 친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이번에 갈 때 여기 왼쪽 보이시죠? 팔란티어 CEO를 동행해서 데려갑니다. 처음이거든요. 이건 저는 엄청나게 큰 시그널이라고 보는데, 오른쪽은 유명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 CEO 레리 핑크 데려갑니다. 뭐 레리 핑크야 늘 트럼프의 뒤에서 움직이는 인물이기도 하고 금융시장에 워낙 거물이라서 같이 가는 거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팔란티어 동행은 이번이 처음이고 저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동에 가서 사우디 빈살만도 만나고 UAE도 가서 순방이니까 그 중동 지역 가서 미팅하고 할 텐데, 뭐 할 거냐? 당연히 이제 미국에 투자해라. 트럼프가 놀러 가는 게 아니죠. 투자 유치하러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성과 자랑하겠죠. 소셜미디어에 중동한테서 얼마 투자 받았다, 사우디한테서 얼마 투자 받았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얼마 투자 받았다,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없었다, 막 자랑하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역 확대할 텐데, 요때 세일즈 하러 가는 회사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팔란티어가 또 마침 국방, AI, 소프트웨어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니까 미국이 또 사우디 안보, 국방 동맹국으로서 지금 사우디한테 무기도 팔거든요. 빈살만한테. 그러니까 팔란티어도 같이 이제 끼워서 팔 수 있겠죠. 팔란티어가 국방에 특화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번에도 막 미국 국방부나 뭐 CIA나 뭐 육군, 해군 가릴 거 없이 다 지금 팔란티어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딱 하면 이제 동맹국들끼리 정보 교환도 빠르고 뭐 훨씬 더 비용도 절감되고 국방력도 훨씬 세지고 하니까 이번에 중동 가가지고 팔란티어 뭐 얼마 수주했다 이런 계약도 쏟아져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동에 지금 마침 국부 펀드들이 돈 많이 쌓아두고 있는데, 트럼프랑 딜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 또 수주했다는 기사가 나올 수 있겠고, 블랙락이야 당연히 가서, 블랙락은 이제 쩐주입니다. 쩐주 투자 금융사기 때문에 딜하는데 항상 같이 가는 입장이고, 블랙락도 그렇고 당연히 블랙락한테도 좋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AI 인프라, 안 그래도 중동 측에서 올해 초에도 와가지고 원전 쪽 특히 관심 많이 가졌죠. 국부펀드에서 원전주, AI 인프라주, 그리고 무역 관련된 다양한 또 AI, 국방, 방산 이런 것들, 무기 판매까지 포함해서, 예전에는 방산 딱 하면은 그냥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방산하면 팔란티어가 떠가지고 이런 쪽도 이제 수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번에 그래서 마침 트럼프가 중동에 가는 걸 앞두고 AI 반도체 수출 규제도 완화했다는 얘기가 있죠. 바이든 때 중동에다가도 반도체 못 팔게 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중동으로 팔지 마라 이랬는데, 지금 사우디나 뭐 이런 쪽에서 엔비디아 반도체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가기 직전에 풀어줬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중동 쪽하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이것도 돌아오는 주 이게 또 빅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흐름이 아니라 팔란티어를 동행시킨다라는 것도 중요한 시그널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랑 같이 간다는 거. 그래서 마침 지금 팔란티어가 실적이 나왔는데, 뭐 실적 나오고 일시적으로 좀 휘청이기도 했지만 제가 봤을 땐 실적은 정말 이상무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국방, 안보, AI, 소프트웨어, 무서운 기업인 이 팔란티어는 성장세가 더 빨라지고 있고 1년에 40% 성장하는 이런 우량주는 드뭅니다. 빅테크는 1-20% 성장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정부에서 밀어주는 팔란티어, 침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국방부부터 해가지고 이런 미국의 수많은 정부 관련 기업들이 전부 다 팔란티어 도입하고 있고, 그걸 기세 삼아서 민간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 그래서 지금 미국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유럽, 나토, 유럽에서도 이제 무기 재무장 발표했잖아요. 이제 국방 우리가 책임진다, 우리도 스스로 재무장한다 해가지고 그 예산을 결국은 팔란티어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포춘 500대 기업, 미국의 대형 500대 기업들도 가파르게 팔란티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입하면 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누가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국방부나 이런 정부 기관들하고 비즈니스를 해본 기업이기 때문에 더 너도나도 하려고 그러겠죠. 신뢰를 갖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성장세에 정부도 잘 나가고 민간도 잘 나간다. 그래서 팔란티어 CEO가 처음부터 이 말을 했습니다. 성장에 불붙었다. 우리가 좀 겸손하게 말해도 될 법한데
있는 그대로 성장이 미쳤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미국의 성장률인데요. 아직까지는 미국 정부랑 미국 기관들이 주도해서 성장세가 어마어마하고 그 외 국가들은 아직은 성장세가 높진 않지만 이제 이렇게 트럼프가 데리고 가면 트럼프가 딱 이제 오른팔에 동행하고 가면 가서 중동도 수주시켜주고 중동이 했다 그러면 이제 아시아도 넘어오고 하면서 마치 뭐 넷플릭스가 미국에서 진출해서 각종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진출하듯이 팔란티어도 전 세계로 진출한다면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지금 주가에 반영돼서 주가가 뭐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장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가면 중동 지역도 팔란티어가 꽉 잡지 않을까, 소프트웨어 수주 많이 했다고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붙어 있고 그래서 이제 올해 S&P 500 수익률 압도적 1등 55% 수익률 내고 있고요. 팔란티어 컨퍼런스 콜 때도 이런 말 했습니다. 지금 혹시 국방 예산 감축 이런 이슈가 있는데 괜찮냐 했더니 그게 악재가 아니다. 잘 들어봐라. 지금 뭐 경기 침체니 비용 감축이니 AI로의 전환이니 생산성 향상이니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그거 전부 다 팔란티어한테 기회다. 여러 기업이나 조직에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거나 비용이나 지출을 줄이려고 할 때마다 팔란티어를 찾는다. 너무 좋다. 그래서 미국 정부와 국방부의 예산 삭감 노력은 악재가 아니라 팔란티어한테 좋은 일이다. 실적에 아무런 악영향이 없고 오히려 가속도 붙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실적 잠깐 말씀드려봤는데 뭐 주가가 약간 너무 많이 앞서가 있다라는 좀 고평가 논란은 있지만 적어도 실적 성장 추세와 중장기 전망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주식 들고 있던 거 계속 들고 가는 상황이고요. 차익 실현은 아직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탭8 얘기 들었는데 또 동시에 탭8 둘이 친구입니다. 머스크랑 팔란티어 CEO 둘이 또 맨날 협업합니다. 둘이 또 뜻이 맞아가지고요. 일명 페이팔 마피아라고도 불리는 둘이 또 이렇게 카르텔이 꼭 나쁜 의미는 아니니까 이렇게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이번에도 머스크의 AI 회사인 xAI와 팔란티어가 협업을 또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까지도 진출합니다. 야, 이거 방산하던 회사가 국방부, CIA 이런 거 관리하던 AI 회사가 이제 민간 진출한 다음에 이제는 금융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CEO가 올해 안에 은행, 보험, 자산관리 분야까지 진출할 것이다. 이미 많은 고객사들이 관심을 보이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되게 가장 보수적인 곳이 금융이거든요. 금융 쪽은 함부로 뭐 남의 시스템을 바꾼다거나 다른 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하지 않는데 이제 신뢰가 쌓이니까 팔란티어로 도입했더니 막 국방부도 저렇게 생산성이 높아지고 야 다른 분야들도 저렇게 좋아졌다고 이제 은행에서도 은행 같은 분야가 제일 보수적이거든요. 금융 돈 만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보험, 자산관리 이런 거 월가 이런 것도 야 팔란티어 한번 도입해볼까 하는 거죠. 이미 많은 고객사들이 관심을 보이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시장 사이즈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팔란티어한테도 호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둘이 아주 그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수혜주, 규제 완화, 혁신 관련주인 테슬라와 스페이스X, 팔란티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탭8B라고 제가 이제 계속 부르는 이유가 또 혁신 유망 분야라서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도 이슈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이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가 이번에 2024년 대선 캠프에 있을 때 트럼프한테 암호화폐를 자문해준 인물이 이 인물입니다. 데이비드 베일리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조용히 있다가 이번 주에 뭘 발표했냐면은 이제 나도 비트코인 투자 회사 만들겠다. 요즘 다 뛰어들죠.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무려 회사 이름이 나카모토입니다. 나카모토가 뭔가요 하실 수 있는데 비트코인 창시자 이름이 사토시 나카모토예요. 2009년에 그 비트코인을 만들고 실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누가 진짜인지 뭐 모른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이름을 따서 나카모토. 얼마나 그 비트코인의 진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트럼프를 자문해준 암호화폐 정책을 설계해주고 자문해준 인물조차도 지금 비트코인 투자사 설립한다고 발표했고 그걸 여름에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냄새가 나지 않나요? 제가 이게 뭐 음모론이나 이렇게 뽐뿌 넣는 스타일의 그걸 하고 싶진 않은데 지난주에도 제가 요거 소개해드렸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쯤이었던 것 같은데 현직 상무장관과 트럼프한테 계속 투자하면서 최측근으로 있는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도 협력을 해가지고 뭐 만든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비트코인 투자사 만든다고 했잖아요. 투애니언 캐피탈이라 해서 요것도 똑같이 비트코인만 모으는 회사입니다. 요것도 나스닥 상장한다 그랬거든요. 여름까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때 트럼프 최측근이 돈 냄새 맡은 거 아니냐. 이거 코인 하반기에 아주 뜨겁게 한번 뭐 해먹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망을 안 좋게 보는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냄새 맡은 거 아니냐 했는데 갑자기 지금 트럼프 코인 자문조차도 갑자기 막 움직이는 게 자금 조달하고 상장시킨다 그러고 여러분들 그 기관들이나 기업들이나 이렇게 투자자들이
아무 때나 상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제 공모 시장 날짜 정하는 것도 그 시점이나 그 부근에 그 관련된 산업이나 자산군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데이터 분석을 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돈 냄새 잘 맡는 트럼프 최측근인 이 상무장관, 소프트뱅크 회장 큰손, 그리고 트럼프 코인 자문까지 올 여름이 지나기 전에 비트코인 투자하는 회사를 마구잡이로 지금 상장을 한다라는 것은 올 여름이나 하반기에 암호화폐 시장이 뜨거울 수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하고 움직이는 걸 수 있잖아요. 예측은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게 좀 제가 드는 좀 추측입니다. 어디까지가 저의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회사들의 전략은 그냥 우리 많이 들어보신 마이크로 스트레치, 지금의 회사 이름은 스트레치인데요. 그냥 똑같습니다. 비트코인만 주구장창 모으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세계 1등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 마이크로 스트레치, 지금은 스트레치라는 회사명으로 바꿨는데 티커는 똑같습니다. MSTR. 요거 전략 카피하는 건데 소프트뱅크랑 상무부 장관 아들이 만든 회사는 21 캐피탈, 이번에 트럼프 자문이 만든 회사는 나카모토, 외우기도 쉽죠. 지금 이제 너도나도 지금 기관 큰손들이 뛰어드는 게 비트코인 모으기 열풍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들어봤는데 최측근들이 대놓고 한 주 걸러 한 주마다 너도나도 코인 모으겠다 하고 있으니까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 상무장관, 큰손, 심지어 소프트뱅크도 했지만 블랙락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지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도 앞으로 먹거리 2개는 AI 인프라와 비트코인 암호화폐다 말했고, 소프트뱅크도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하나랑 비트코인으로 베팅을 했죠. 지금 약간 이렇게 돈의 흐름이 약간 여기로 모이는 부분이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도 뒤늦게, 이것도 좀 쇼킹했는데 비트코인 채굴 규제 전면 재검토 발표했거든요. 이것도 빅 이슈죠. 그러니까 중국이 2021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나 이런 것들 관련 전면 금지해서 완전 다 막았거든요. 물론 불법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우회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지금 약간 사실상의 비트코인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2017년만 해도 중국이 이 채굴 지배력 기준, 어려운 말로 해시레이트 이런 얘기 하던데 75% 되는 파워가 가지고 있었다면 현재 미국이 75%의 파워를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뒤늦게 아차 싶었는지 다시 또 규제 전면 재검토한다면서 풀어주니까 지금 여러 곳에서 보이는 시그널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하반기 좀 긍정적인 힌트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개드려봤고, 그래서 당연히 증시에도 관련주들이 상장돼 있죠. 비트코인 보유 1위 스트레치는 올해 40% 넘는 수익률, 나스닥 100 지수에서 3등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치가 나스닥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QQQ 혹은 나스닥 관련 ETF 사시면 이 주식에도 간접 투자하시는 겁니다. 상관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빈후드라고 하는, 또 제가 코인 관련 성장주 중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기도 해서 소개된 적도 있는데, 로빈후드라 그래서 좀 젊은 거래 플랫폼, 암호화폐 주식 거래 대표 플랫폼이 올해 46.7% 고성장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좀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지금 마침 지금 트럼프 최측근들도 움직이는 정책의 수혜도 있지만, 트럼프가 암호화폐 정책 친화적이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 하반기 또 지금 돈도 계속 풀리고 있죠. 그래서 중국도 금리 인하 또 했고, 영국도 금리 인하 또 했고, 한국도 금리 인하 곧 할 생각이고, 미국도 늦어도 조금씩 밀리고는 있지만 6, 7월 이 정도의 금리 인하 하니까 지금 전 세계 돈 풀리는 양이 앞서 나가면서 비트코인도 공교롭게도 이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 따라가는 차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고점을 넘어가지고 이제 10만 달러 넘어서 한참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유동성 증가 수혜이기도 해서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도 비트코인 보유 전 세계 7등 기업인 거 아시나요? 지금 순위가 많이 밀리긴 했는데 비트코인 10,000개 넘게 들고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시면 테슬라가 비트코인 오르면 같이 오르기도 하거든요.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1등이고 비트코인 55만 개 모았습니다. 어느새 지금 계속 사고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상무장관 소프트뱅크에서 합작으로 만든 게 31,500개 지금 출발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너도나도 지금 다 뛰어든다는 겁니다. 큰 손들이 자금 조달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도 올해 지금 원래는 금, 은 독주였는데 슬슬 위험자산 선호 시작되면서 비트코인도 올해 플러스 10%로 돌아섰고, S&P 500도 올해 마이너스 3.8인데 잘하면, 조금만 분위기 좋으면 올해 플러스 전환할 수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S&P 500, 나스닥 전부 다 플러스 전환할 거라고 보는데, 기대해보고 있는데 이렇게 좀 위험 선호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또 찐 상승 랠리 언급해주고 지금 주식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트럼프 수혜주 규제 완화 감세 대표 주식인 이 테팔비가 조금 또 우세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팔란티어는 이미 원래 좋았잖아요. 팔란티어는 원래 좋았는데 테슬라랑 암호화폐는 좀 올해 안 좋았잖아요, 상반기에. 근데 얘네들도 좀 힘을 받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T8B만 좋다는 게 아니고 대표 주식들이나 대표 자산이어서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 다른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들도 좀 꿈틀꿈틀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것들은 또 이슈 있을 때 같이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T8B 위주로 한번 소개해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올랐던 테슬라, 뭐 암호화폐 이런 것들 좀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좋은 또 소식 나오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길 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2025년 이제 4월 벌써 2분기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외에도 좀 더 저와 함께 투자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텔레그램 소수의견 채널 안내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요즘 트럼프 2기 시대 들어서 고변동 장세, 정신없고 정보도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좀 혼자 공부하고 투자하는 건 좀 어렵다, 막막하다, 그리고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중요한 정보 위주로 엄선해서 알고 싶다, 혹은 조정장 그리고 고변동 장세, 좀 멘탈 관리도 필요하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견 구독하시면 요즘 안 그래도 트럼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말들을 쏟아내잖아요. 그런 것들 포함해서 정말 중요하게 투자하면서 꼭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제가 수시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필요한 자료들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월가나 외신에서 나오는 양질의 보고서나 자료들 공유드리고 있고, 수시로 리스크 점검표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2019년부터 쭉 이어져 온 채널인데 장기 투자 관점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꾸준히 투자를 이어나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이 소수의견 구독 모집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